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임대인 및 건물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옥상 지붕 공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누수를 막기 위한 수리로 생각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증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연 옥상 지붕 공사가 수리일까요? 아니면 증축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는 함정들을 피하기 위한 완벽 가이드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요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옥상 지붕 설치는 원칙적으로 증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흔히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1.5m 높이나 벽체 유무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 역시 면적과 높이 산정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설치 시에는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며 대출 불가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심각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반드시 사전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법이 정의하는 증축은 무엇일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누수를 막으려는 의도일지라도 법은 이를 공간 확장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지붕을 설치하는 행위는 높이와 볼륨을 증가시키는 증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라보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은 바로 높이와 면적입니다. 먼저 높이 계산을 보면 기존 건물 위에 지붕이 설치될 경우 증가된 높이는 전체 높이에 산입됩니다. 또한 바닥 면적 계산에 있어서는 벽체가 없더라도 지붕 구조물은 바닥 면적을 증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1m를 공제한 나머지 면적이 바닥 면적에 산입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붕이라 할지라도 건물 전체의 면적과 높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떠도는 소문 중에 지붕 높이가 1.5m 이하면 신고 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이 소문은 다락, 즉 내부 공간의 기준과 혼동한 것입니다. 외부 비가림 지붕은 높이와 관계없이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다락방의 경우 경사 지붕은 1.8m, 평 지붕은 1.5m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 공간에 한정되는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용적률의 함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건물이 이미 법정 용적률을 꽉 채운 상태라면 어떨까요? 옥상 지붕이 바닥 면적으로 산정되는 순간 용적률 초과로 인해 즉시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 이는 무단 설치 적발 사유 중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지붕 하나를 추가하려다 건물 전체가 위반 건축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최신 유권 해석 및 트렌드를 살펴보면 건물 용도에 따라 규제 적용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 비가림 시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비교적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의 경우 매우 엄격합니다. 예외 없이 증축으로 간주되며 조례상 혜택 또한 거의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우리 집은 창고가 아닙니다. 옆 공장이 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실패 없는 공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사전 문의입니다. 무조건 공사부터 진행하지 마십시오. 관할 구청 건축과나 동네 건축사 사무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주입니다. 누수방지용 경사 지붕을 설치하고 싶은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정식 증축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당 지역 지구단 위계획상 제한 사항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식 허가 절차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어서 신고 단계에서는 증축 또는 가설 건축물 신고를 접수합니다. 세금 단계에서는 면허세를 납부하고 신고 필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공사 단계에서 착공계를 제출하고 지붕을 설치하며 마지막 사용 승인 단계에서는 완료 사진을 제출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셀프 신고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급적 건축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공사를 완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만 마치고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장 사진 제출과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 건축물 대장에 변동 사항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추후 건물을 매매할 때 공부상 불일치로 인해 거래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서류 작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무단 설치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항공 촬영을 통해 적발되면 즉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됩니다. 이는 대출이나 전세 계약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건물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또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경제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단 한 번의 불법 시공이 건물의 금융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지붕을 설치했는데 문제가 되었다면 추인 즉 양성화의 가능성을 찾아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건물의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가입니다. 만약 용적률에 여유가 없다면 철거 명령과 지속적인 벌금이 부과되며 합법화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용적률에 여유가 있다면 추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황 측량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한 후 건축물 대장의 등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추인은 특혜가 아니라 적법한 상태로 되돌리는 절차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건물의 잔여 용적률을 확인했습니까? 관할 구청에 지구단 위계획 내용을 문의했습니까? 다락방 기준과 지붕 기준을 혼동하지는 않았습니까? 건축도면 작성을 위해 건축사를 섭외했습니까? 그리고 설치하려는 구조물이 단순 비가림인지 벽체가 있는지 정확히 구분했습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아니오 또는 모름이라고 답하셨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브라이언님의 조언입니다. 누수 잡으려다 잡히는 건 돈과 정신건강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옥상 지붕을 지붕 달기가 아니라 층수 높이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순서입니다. 이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동네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건축사와 상담하십시오. 둘째, 관할 구청 건축과를 두려워 말고 먼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적법한 시공이 바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시공입니다. 감사합니다.